네, 문화편 이론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강을 하나 건너셨어요. 자, 이제 우리 배운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하나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홀로그램으로 이 두 분이 뿅 이렇게 떴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 분씩 보자. 자,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에 유학을 다녀오셨구나. 그리고 부석사를 세웠대요. 부석사, 낙산사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됐죠. 자, 당에 유학을 끝까지 갔다 왔었던 바로 가는 의상대사. 자, 그리고 나에 보니까요, 무예가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고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었구나. 춤추고 노래했었던 이런 승려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신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었던 바로 원효. 자, 가는 의상, 나는 원효대사였었습니다. 우리 이제 승려 이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어떤 게 있나?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1번.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100년 결사를 이끌었다. 이게 뭡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고려시대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는 고려시대에 요세라는 승려와 관련해서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번에 보니까요.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화엄일승 법계도, 화엄사상.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의상대사와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죠. 화엄사상은 상호 의존성을 강조해서 하나가 모든 것과 통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3번에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가서 의천이라는 승려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교단을 통합했었던 이런 노력을 기울인 승려였습니다. 4번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왕호천축국전 요건 봤는데요. 바로 해초. 이 승려가 인도까지 가서 이 일대기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었네요. 5번에 가나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대요. 원효와 의상이요. 이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요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저기 고려시대 가면은 뒤에 나오는 해심이라는 승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상과 관련한 내용 2번에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분은 또 누구실지 한번 볼게요. 자, 저서 이런 것들 나오고요. 뭐 다큐멘터리 만들면 어쩔까 기획 의도 보니까 인도와 중앙아시아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 승려가 있대요. 오호, 여기 다녀오셨나 보다. 그래,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여러 방문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저서가 바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을 남겼구나. 그래, 우리가 봤었던 왕호천축국전. 자, 왕호천축국전은 누굽니까? 해초. 해초의 저서였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4번에 있구나. 구법술래기라는 거는 불법을 구하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제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이런 지역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죠. 자, 답은 4번인데 나머지 보기들을 한번 볼게요. 1번에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3대목 진성여왕 시기 때 바로 위홍이란 사람이 남겼었던 기록물입니다. 진성여왕 신라 마지막 뒷부분쯤에 신라가 멸망하는 그 시작점쯤에 있는 왕 시기 때 만들어진 기록물. 지금은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번에 화랑도의 규범인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세속오계. 화랑은 이런 것을 지켜야 해. 앞서 잠깐 봤었는데요. 원광법사. 예. 화랑도의 규범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3번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춤추고 노래했었던 그 승려였었네요. 바로 원효죠. 자, 5번에 화엄 일승 법계도를 이제 화엄사상. 그래,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었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답을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전에 전시된 문화유산이래. 어떤 기획전이 있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백제. 그런데 하나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도교와 관련한 문화. 자, 백제의 도교 문화. 그와 관련해서 주제를 잡았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시될 문화유산이래. 어떤 것을 선정을 해야 될까요? 자, 백제 거여야 하고요. 도교와 관련한 그 모습을 반영한 문화유산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백제 도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대. 이 도교가 뭐였더라? 도교는 신선. 자연으로 가면 우리는 크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신선과 산천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그런 사상이었었죠. 자, 우리가 배웠었던 거 일단 답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니은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산들이 있죠. 산수무늬 벽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선이 사는 산천을 표현했구나. 그 다음에 리을해 보니까 여기도 산들이 있네요. 이거 부여 능산리 절터 요 논바닥에서 출토됐었던 유물이었었네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맞습니다. 자, 기역은 이거 뭘까요? 철로 뭐 금속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앞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기역은 가야. 철이 유명했었던 가야에서 나왔었던 갑옷입니다. 가야의 철기 문화를 알 수가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불상이지요. 불상이니까 불교겠지요. 근데 요거는 앞서 본 것처럼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가야, 디귿은 고구려인데 불교고 니은, 리을이 백제 도교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야 되겠죠. 전시회니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육두품 출신 학자 땡땡땡. 오호, 신분이 육두품이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든대.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1부 보니까 당에 유학해서 빈곤가에 급제했다. 그러니까 당에 유학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당에 와서 어린 나이에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빈곤과 과거 시험장에 막 가면서 두근두근 되는 모습. 합격을 딱 수석받았다라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그래. 격황소서. 요거 다른 말로 토황소경문이다 라고 봤었죠.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이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최치원. 자, 최치원.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 과거 시험인 빈공과의 수석으로 장원으로 합격했었던 인물이었었고요. 토황소경문, 황소난을 토벌하는 경문을 작성하기도 당해서 했었네요. 자, 그리고 진성령에게 시무십조 건의문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 사람의 대표 글이었었던 개원필경이라는 글도 있었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답이 하나 있네요. 3번에 있네요. 진성령에게 시무책 10조, 시무10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거 건의문을 올린 거죠. 그지? 예. 하지만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었던 인물이 최치원이었었다. 1번,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조언하다. 화왕계를 지었대요. 꽃의 세계에 빗대서 신문왕에게 조언했었던 누굴까요? 설총입니다. 아빠가 있죠? 당연히 있겠죠. 누굽니까? 원효대사, 원효. 2번, 외교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했다. 외교문서 작성을 잘했었던 이런 인물도 있었네요. 강수. 4번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한다. 청해진, 해상기지를 만들어서 해적을 막 소탕하면서 바다의 왕자로 해상왕으로 군림했었던 장보고. 5번에 인도와 중앙아시아 신뢰하고 왕호 천추국전 앞서 봤네요. 해초.
그렇구나. 답은 3번이죠. 어떤 사람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나요? 그래요? 다들 재미난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거네요. 그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래, 그거. 이게 뭐였죠? 피라미드처럼 쭉 쌓아 올렸었던 고분이었었다.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무대기 쌓아 올렸네요. 이건 장군총이에요. 고구려의 무덤, 돌무지 무덤 이렇게 쭉쭉쭉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고요. 자, 백제의 무덤도 고구려의 이런 무덤과 초기에 유사하다라고 봤었죠. 백제의 무덤은 한성 석촌동의 고분군. 자, 이게 대표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무지 무덤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아하, 벽돌 무덤이네요. 백제 웅진 시기 때 무덤의 양식이 이런 모습이었었죠.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 있었습니다. 자, 2번에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나무로 곽을 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는 거고 흙으로 이렇게 덮겠죠. 이건 뭡니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겠죠.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의 무덤입니다. 3번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있다. 벽화. 널방이 있어요. 벽화가 있었던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벽화들이 자, 이런 방의 벽면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4번에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대요. 입구가 없다 그 얘기지. 이거 입구가 없잖아요. 그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대표적으로 천마총, 황남대총, 호우총 이런 무덤이 대표적이다. 5번에 서울 석촌동에 있는 백제의 돌무지 무덤과 양식이 유사하다. 서울의 석촌동, 그래서 백제의 한성 시기에 해당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죠. 6번 문제. 밑줄 그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국가 고분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 남아있대요. 도읍이 여긴가 봐. 지안은 참고로 국내성 있는 곳이고요. 평양은 평양 그러면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국내성 지역이기도 해요. 지안은. 그 다음에 평양 요렇게 있구나. 자, 그리고 지금 고분벽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모르다 하더라도 이런 거 우리 여러분 봤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사냥하는 이런 그림들. 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해 보기도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벽화다 그렇다 하면은 바로 고구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가 아닌 것을 골라보자. 1번 보세요. 벽화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 사람이 이렇게 쭉 있고 밑에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2번도 그렇고 이건 앞서 봤었는데 신분이 높으면 이렇게 크게 낮으면은 작게 그리고 치마처럼 옷을 쫙 1번은 수산리 고분벽화예요. 이 수산리 고분벽화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일본이 이걸 베끼기도 했다라고 소개해드렸었던 그 벽화입니다. 2번에 고구려에서 마찬가지로 봤었던 신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큰 크기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3번 이거 뭐냐면요. 사신도, 현무도라고 했었던 현무의 그림을 그린 도교의 양식이 반영되기도 했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신도 중에 현무도 그림. 고구려 강서대묘라는 곳에 남아있는 벽화가 되겠어요. 4번은 씨름도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당시의 사람들 모습,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었던 모습, 그리고 뭐 씨름하고 요 앞에는 막 사냥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교 같은 것들도 반영해서 그려 넣고 고구려 관련됐습니다. 자, 5번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다른 그림들과 비교해서 조금 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예, 5번이 아닌 것 같죠? 맞아요. 1, 2, 3, 4번을 알면 되는데 5번은 뭐 이런 것도 있네. 고구려는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를 직접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요렇게 아닌 것들을 제하고서 남은 것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속어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올해는 백제 고분 중에서 피장자, 축조, 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인 가 발굴 50주년이 된 해래요. 피장자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묻혔다, 묻힌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묻혀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요거 만든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대. 그래? 백제 고분 중에서 요 무덤의 주인이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진 거 있었죠? 그렇구나. 그래. 얘가 딱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무령왕릉에. 딱 발굴했을 때 얘가 앞에서 뿅 이러고 있었어요. 당신들을 보러 내가 1000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었지. 얘를 진묘수 또는 석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짐승 돌 모양이다 라는 뭐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백제 고분 중에서 무령왕릉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더라. 자, 그러면 무령왕릉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서울 속천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아니죠? 공주 송산리 고분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봤었죠. 자, 이번에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이거 앞서 봤었던 복이랑 같거든요. 예, 그래서 돌을 쌓고 흙으로 덮었었던 바로 이번은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번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다. 이거 막 성왕, 위덕왕 이런 뭐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겨운 그 즉위식 얘기 그런 얘기 들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자, 금동대향로 요거는 부여에서 출토된 유물이에요. 부여 능산이 절토에서 출토되었다. 4번에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4번은 신라 통일하는 즈음부터 등장했었던 굴식 돌방 무덤 이런 거 봤었잖아요. 굴이 있고 방이 이렇게 있고 흙으로 덮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12지 신상을 쭉 둘러쌌던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신라 통일신라 시기 때 무덤의 모습. 5번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되었다. 그래,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었고 중국 남조 방식이다. 벽돌 무덤이라는 건 이게 정답이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무덤 양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긴 입구가 없다. 그리고 너를 쌓고 그 다음에 돌로 쭉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죠. 아까 그려드렸었던 요거 아니지. 예, 요 앞에 있었던 거 요거였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 흙으로 이렇게 쌓았구나. 자, 나 같은 경우는요. 돌로 만들었대요. 널방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길, 굴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입구도 있겠죠. 흙으로 덮었었던. 나는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래서 가는 돌무지 덧널무덤. 나는 굴식 돌방 무덤. 예,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1번 가. 모줄임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모서리를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쭉, 모서리를 줄여나가면서 쭉,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굴식 돌방 무덤인 나, 고구려에서 등장하는 구조이면서 발해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 나의 굴식 돌방 무덤을 가겠어요. 2번에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겼다. 12지 신상은 여기에 신라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 신라에서는 12지 신상 이것을 새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3번에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이 있다. 신라에 황남대총, 그 다음에 천마총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큰 언덕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나가 아니고 가가 되겠습니다. 4번에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니까 뭐겠어요? 벽화. 아하. 벽화를 여기 벽면에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널방의 벽면에다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은요. 중국 남조 방식. 앞서도 본 것처럼 바로 벽돌 무덤, 백제 웅진 시기 때 대표적으로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조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국보로 지정됐대요. 그래,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현존하는 신라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는데 신라의 탑이다. 가장 오래됐대요. 결정적인 단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석탑인데 벽돌탑인 전탑처럼 모방해서 만들었네요. 모전석탑. 뭐 있었습니까? 분황사의 모전석탑. 이게 신라의 탑 중에 가장 오래됐으며 벽돌탑,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황사의 모전석탑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사진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벽면이 이제 벽돌 모양처럼 깎아서 만들었어요. 자, 1번에 있는 문화유산은요, 뭔가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보니까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기 때 나왔었던 3층 석탑 중에서 불국사 3층 석탑에 해당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5층 탑이네요. 정갈한 느낌이 좀 드는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이다라고도 불렸었던 거죠. 3번은요, 요거 좀 확대해 보면은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린 면들이 막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발해의 영광탑, 전탑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예, 보니까 이거 나무 판때기처럼 이렇게 쌓아 올린 건데 석탑이구나. 그 다음에 한쪽이 무너져서 복원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금제사리 봉황기 이런 게 나오기도 했었다. 자, 5번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자, 백제탑은 2번과 5번이 되겠네요. 일단 그 다음에 1번은 통일신라의 불국사 3층 석탑. 3번은 발해의 영광탑. 자, 이렇게 국가별로 나누어서 파악해 볼 수도 있겠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 황후의 묘지가 발견됐대요. 그래. 중국 지린성 허룽시 룽하 이촌 룽터 우산 고분군 이거 중국의 어디인가 봐요. 근데 가가 황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3대 문왕의 부인. 문왕. 그렇구나. 그래서 문왕이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중국은 만주 쪽 일대에 있었던 발해의 유적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왕, 이 문왕이 했었던 게 당나라와 교류하는 상경으로 도읍을 옮기기도 했었던 이런 업적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문왕의 딸로서 정혜공주, 정효공주 이런 무덤들이 있기도 했었지. 그렇지? 자, 그러면 발해의 무덤이 또 발견됐다라는 이런 기사이기도 한 거예요. 발해의 문화유산을 고르면 좀 아까 본 것처럼 이거네요. 뭐였죠? 발해의 영광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탑이죠. 자, 나머지를 보자. 1번 좀 아까 봤는데 진짜요? 좀 아까 봤는데 여기 있다. 요거 그대로 뿅뿅 똑같이 생겼죠. 예.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네요. 2번은 딱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비슷하게 생긴 탑은 없거든. 다보탑입니다. 신라의 다보탑. 불국사 3층 석탑 옆에 있죠. 불국사 3층 석탑 어떻게 생겼더라? 좀 아까 봤어요. 여기 있다. 예. 불국사 3층 석탑 옆에 요 다보탑이 있는 거죠. 불국사에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맞아요.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조선 초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거를 모방해서 영향을 받아 만든 고려 말 조선 초기의 탑들이고요. 뒤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발의 탑을 찾아라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옳은 것을 골라보자. 국보래요. 진짜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한 문화유산인가 봐. 자, 마의 불, 둥근 얼굴 윤광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녔대. 자비로우니까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를 띠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백제의 미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제의 미소, 백제의 불상이겠다. 그치? 백제의 불상을 골라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상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 보자. 좀 되게 생소한데요. 자, 일단 답을 고르면 4번에 서산의 마의 삼존 불상이에요. 서산, 백제죠? 서산의 마의 삼존 불상이다 라고도 하는 자, 요 불상이었었습니다. 이거 말고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다라고 해서 금속으로 만든 거 있었고요. 신라의 베리석불 입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볼이 오동통한 불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말이에요. 이건 모르겠는데요. 2번과 3번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뭐 통일신라의 또 다른 불상인데 예, 요거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1번과 5번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불상들은 아직 안 나왔다. 고려시대의 불상들이에요. 고려시대 안동의 이천동 석불, 그 다음에 파주의 용미리 불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불상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 미리 스포를 조금 던져드릴게요. 1번과 5번의 불상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크죠? 그치? 이게 뭐 산에 바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고려시대 불상은 되게 커질 거예요. 그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불상들이다 라는 걸 미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려시대는 뭔가 되게 커지는구나.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부여에서 만나는 백제의 발자취. 부여. 부여. 백제의 도읍지 사비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요런저런 것들을 요렇게 답사하겠대요. 그래요. 가의 부소산성? 이거는 뭐 백제의 산성이겠죠. 나의 관북리 유적. 이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여기 백제 왕궁터. 여기가 지금 백제의 도읍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 남아있겠죠. 왕궁도 있고 방어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절터예요. 능산리 지역. 라의 궁남지. 여기는 참고로 정원 같은 곳이에요. 요거를 이후에 이제 예쁘게 이제 꾸며놓은 지역입니다. 백제 도읍지 터와 관련한 지역들이었었어요. 자,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1번,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재상을 선출한다. 백제의 귀족회의인 정사암회의라는 회의인데 이 정사암회의는 사비지역, 부여의 호암사라는 지역에서 이것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 됩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네, 우리가 풀 수 있고 풀어야 하는 것들 위주로 보면 돼요. 2번, 백제 금동대향로가 발굴되었다. 그러면 백제 금동대향로? 그거 본 것 같은데? 도교가 반영됐다라고 했었던 그 백제 금동대향로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관북리 유적? 여기가 아니고 능산리의 절터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그래,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2번이 아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자, 3번에 보시면 정림사지인데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있다. 그래.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 평제탑이라고도 불리는 거. 사진 자료로도 앞서 2번 봤거든요. 예. 요렇게
글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사진도 봤거든요. 우리는. 그래, 그래서 3번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도 푸는 거거든요. 뭐 내가 딱 보니까 아는 게 나왔어요. 3번인데 나머지를 모르겠는데요.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천정대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4번에 귀족들 놀이기구인 나무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요거는 이제 신라 유적지에서 이런 것들 출토됐다라고도 앞서 봤었죠. 그 다음에 5번에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가만. 마의 능선리 고분군. 이거는 여러분 뭘 물어보는 걸까? 무령왕릉을 물어보는 거죠. 무령왕릉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건 벽돌 무덤으로서 어디입니까? 바로 공주 송산리 지역이죠. 여기 가가지고 무령왕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 찾아왔어. 다른 데 가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왜? 여기는 지금 어디에 부여잖아요. 그지? 여기는 공주로 가야죠. 아니 무령왕릉 어딘데요? 어딨냐면은 저기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 타고 공주 가면 있어. 여기 없군요. 잘못 왔네요.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 다 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와 계속 함께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